반갑습니다. 인간심리의 발달 노년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신체의 변화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신체 기능의 저하도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적어도 70에서 75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나이는 6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입니다. 현실과 법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한 것은 1981년 기대수명이 66.1세일 당시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도입하여 수급 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2019년 국민연금법 수령 연령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은 신인류의 연령 기준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는 되어야 노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노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해두고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누는데요.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말하고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뜻하며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7년도에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사실 예측보다 실제 고령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어쩌면 2026년 이전에 초고령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이 신체의 변화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시력이나 청력 등의 감각이 떨어지며 체력이 소실되는 등의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노화란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는 것으로서 1차적 노화와 2차적인 노화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차적 노화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것이고 2차적 노화는 질병, 신체적 사용 정도, 식습관 및 운동 부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쇠퇴를 말합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유전적 계획 이론과 오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전적 계획 이론이란 노화가 이미 계획된 유전자에 의해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해부학자인 헤이플릭은 정상적인 사람의 체세포는 약 50에서 60회에 걸쳐 세포 분열을 한 후 결국 세포가 죽게 되어 인간의 최대 수명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서 닳아 없어지면서 세포가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텔로미어는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노화 시계라 불립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세포가 노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염색체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에 있는 비닐처럼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약화돼 노화가 진행됩니다. 일정 길이 이상 줄어들게 되면 해당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사멸됩니다. 세포에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효소인 텔로머라아제가 있습니다.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면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오랜 시간에 누적된 결과라면 텔로머라아제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텔로머라아제는 그 활성도가 굉장히 수시로 변하고 자주 빠르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가 증가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텔로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오류 이론입니다. 오류 이론은 세포의 우연적 임의적 오류 또는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를 발생시키고 결국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류 이론에는 마모 이론, 유리기 이론, 자동 면역 이론, 교차 연결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마모 이론입니다. 마모 이론은 신체 기관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기능 및 구조가 약해져서 결국 신체가 낡고 노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유리기 이론은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 화합물인 유리기의 손상이 노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활성 산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세포가 신진대사를 할 때 그 부산물로 불완전한 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불완전한 산소가 더 안전한 화합물인 물이 되기 위해 주위의 물질들로부터 전자를 뺏으려고 주변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 불완전한 산소를 활성산소 또는 유리기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유리기를 해독할 수 있는 황산화제가 충분히 생산되지만 나이가 들면 황산화제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모든 노화 이론 중 가장 현실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동 면역 이론은 면역성을 지닌 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의 이물질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에 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자체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노화 및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교차 연결 이론은 뼈나 피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 분자들이 서로 부착되어 움직일 수가 없고 교차 분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양과 노폐물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결국은 단백질을 굳게 만들고 피부 탄력성을 잃게 하여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머리카락의 수가 감소하고 가늘어지며 색소가 없어짐에 따라 회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는 등의 외적인 변화가 옵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어버리고 주름이 생기고 처지며 노인성 반점이 생깁니다. 치아는 변색되고 치아 상실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 개수는 11개에 불과합니다. 치아의 상실은 구강질환 및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체중과 키도 작아지는데요. 이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오그라들어 딱딱해지고 디스크와 수분이 손실되어 척추 디스크 압축이 일어나 뼈가 약해져서 오는 현상입니다. 뇌의 무게는 성인기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만
60세 이후부터 그 손실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소뇌와 뉴런이 손실되면서 운동 기능이나 평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기의 뇌 변화는 노인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은 갈등 해결에 건설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감정 조절을 하는 편도체가 부정적인 사건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두엽 기능의 감소로 인해 원치 않는 생각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기 변화는 심장 및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경이 증가하고 혈관이 비우해지면서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산소가 신체의 각 조직으로 충분히 운반되지 못하게 합니다. 폐세포는 점진적으로 탄력성을 잃어 80세의 폐활량은 절반가량으로 감소하고 호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횡격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늘 숨이 찹니다. 다음은 감각 기능의 변화입니다.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짐에 따라 노인은 안경 없이 사물을 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멀리 있는 물체의 초점은 맞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의 초점은 맞지 않는 원시성 시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기능이 떨어져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 밤길 혹은 야간 운전 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 것 같은 황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이는 수정체의 색채가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백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안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은 주로 50대에서 60대에 발병합니다. 녹내장은 안구의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시신경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 장애가 생기면 시야결손이 생기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압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과 관련하여 60세 이후 크게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퇴행적 변화에 의해 청력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나 여성의 말 또는 스, 츠, 트, 프와 같은 고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후에는 모든 소리에 둔감해집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TV 볼륨을 크게 하거나 귀를 갖다 대고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며 반복해서 되묻고 질문에 부적절한 대답을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노인들이 흔하게 하는 말 중 하나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입맛이 떨어져서 라는 말입니다. 이는 미각의 둔화와 관련된 것으로 혀의 노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중년기 이후로부터 맛을 느끼게 하는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미래 속의 미세포가 감소하고 퇴화하기 때문에 80세 정도가 되면 맛 구별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은 촉각의 둔화로 온도 식별 기능이 저하되어 화상이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접촉 강도가 높아야 접촉을 느낄 수 있으며 감각 기능 및 뉴런의 감소로 통증 감각도 둔화됩니다. 얼레 뭐? 저놈 보게.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저 아저씨가 딴 여자를 만난 거네. 이혼하자고. 18. 어린 손녀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요새 유행하는 하이틴 스타인가 했더니 뭐라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은지는 그런 말씀 못 써. 당장 나오라고 해. 조 씨 집안 서열 1위의 심기를 건드린 또 뭐 사고 쳤어? 백수 아들이 오늘도 문제다. 남들 취직 자리고 간다고 길 쓰고 다니는데 저놈은 은지 아범 오늘 면접 봤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고 참해 좀 그만 잡아두쇼. 뭐 어쩌고 어째? 정말 18이네. 18? 18? 자식만 싸고 도는 아내와의 싸움에 애꿎은 손녀 얼굴만 터졌다. 아버님! 괴팍한 남봉 때문에 언제나 집안이 살얼음판. 반면 포근한 안식처 같은 매자가 사라지는 건 식구들에게 상상조차 못할 일. 할머니! 특히 손녀에겐 더 각별한데 할머니! 같이 가! 할머니! 아유, 뭐가 타는 냄새야? 이게 남편 때문에 매일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이제는 냄비까지 태워버리나 싶던 어느 날. 집 다 퇴물로 작정을 한 거야? 이때 뉘쇼? 이놈 알바가 너무 많이 났나? 혹시 진숙이 알아요? 이거 끓여서 진숙이 먹여야 해요. 배고프대요. 그를 얼어붙게 만든 그 이름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있던 바로 내일 가면 안 돼요. 진숙이 열도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받아와야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강도 얼마 안 남았다 매자야. 어려웠던 시절 가장 무서웠던 게 있다면 가난이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갑다. 아 부러워. 야 부럽다. 부러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그 순간 다 가족을 위한 거였다는 그의 생각과 달리 돈만 벌어다 주면 그 생산성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번 돈으로 저랑 엄마 생일 한번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게 허무해지는데 예쁘다 할머니. 할머니 아니고 엄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소풍 가자. 네? 조 씨 가문 이래 최초의 가족 소풍을 계획한 거죠. 놀러 간다는 게 그렇게 좋아? 영화는 소풍을 통해 가족의 소박한 일상과 그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치매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으로 오가며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매자의 증상을 일종의 소풍처럼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의 증상은 가족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진숙이 뜨거운 우유 좋아하는데.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녀를 죽은 딸로 착각하는 시어머니의 증상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친정으로 향하는데 엄마, 왜? 할아버지. 뭐? 아, 아버님. 터미널로 가면 되냐? 죄송해요, 아버님.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나 같은 벌써 몇 번 짐 쌌다. 내면치 못한 시집에 못난 남편까지.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아주 눌러 살아.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버지로서 오롯이 아내의 증상을 홀로 감당하려는 그 왜 흙이야? 진흙범벅이 된 건 그의 신발뿐만이 아니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너 어떤 처죽일 놈 이런겨? 무사고 택시 운전사인 그의 자존심을 더럽힌 범인은 이게 뭐야? 아, 내가 왜? 믿을 수 없게도 제발 꾸미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순식간에 그 병이 다가왔는데 치킨 사주세요 치킨. 치킨 좋아하지도 않는 양반이. 기억이 불규칙하게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믿을 건 오직 남편뿐이건만 왜요?
그에게도 같은 증상을 발견한 겁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힘든 병을 둘이 연달아 얻게 되다니 이 기구한 운명을 단지 껴안을 수밖에 없는 듯. 열쇠는 화장대 서랍에 있어요. 밤에 나가지 마세요. 앞날이 막막해도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고 보기보단 이매자 똑똑하네. 앞으로 잘 부탁해. 연애 때도 안 써본 연애 편지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많이 길어요. 자르고 와요. 당신이 해줘라, 매자사롱. 아이고 자꾸 움직이면 안 잘라줘요. 최초로 부부 동반 치매를 다룬 이 영화는 절망의 순간들을 포착하지 않고 이들의 모습을 밝고 사랑스러운 제2의 로맨스로 그려내는데요. 70만 치매 인구의 시대에서 그들을 향해 따스한 시선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죠. 이매자, 정신 놓지 마라. 나한텐 이매자 당신뿐이야. 당신 먼저 가면 안 돼. 하루하루 더 애틋해지는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내에게 일이 생기고 맙니다. 왜 그래? 하늘이 도왔는지 제정신이었던 것이 다행인 일. 어때? 괜찮아? 얼마나 남았대요? 쓸데없는 주작그만 들고 좀 비켜봐. 이렇게 한 침대에 나란히 눕는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당신 정신 돌아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막상 마주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점수야 그냥 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서로 붙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이들인데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이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영원한 소풍을 계획합니다. 똑같다 예뻐.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행. 신난다. 어서 가자. 출발. 하늘과 숲은 푸른데 어쩌다 이들만 백발이 되어버린 건지. 고마웠어 이매자. 그리고 그 곱던 손도 어느새 주름이 가득해진 아내.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40년을 쏜살같이 달려온 생을 이제 함께 끝내려 합니다. 그런데 흘렀어? 어디? 이게 웬 돌발 상황? 진짜. 정신줄, 사랑줄 꼭 붙들고 끝사랑에서 첫사랑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까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사랑은 더 선명해지는 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치매를 뜻하는 단어인 디멘치아는 없다를 뜻하는 디와 정신을 뜻하는 멘트, 그리고 질병을 뜻하는 투스의 합성어인 디멘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치매는 정신이 없는 질병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 장애로 인해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되어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치매의 50에서 60%는 알츠하이머병, 20에서 30%는 혈관성 치매, 10에서 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력 및 청력 장애와 같이 감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지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각 능력의 쇠퇴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인지 능력의 저하와 개인 생활의 만족도를 떨어지게 합니다. 또한 노인은 대상에 대한 선택적 주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고와 정보 처리 장애를 겪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각 능력의 변화는 노인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고 노년기의 경직성, 조심성 및 자아 기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학습 능력이 낮고 학습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노인은 지적 호기심, 동기 및 상황의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학습 경험과 지식을 오래 기억하게 하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억의 변화입니다. 노인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유지하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의 용량이나 저장 면에서는 젊은이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극의 제시 속도가 빠른 경우 노인의 기억 수행은 떨어지며 기억 정보 간의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논리적 추리나 창의적 사고력과 융통성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는 노인의 낮은 주의 집중력과 약화된 기억 능력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지능이란 흔히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 사고력 또는 적응 능력 등을 말하는데요. 연령의 변화에 따라 이 지능도 양적, 질적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노인의 지적 능력이 감퇴하느냐, 향상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에는 지적 요소뿐 아니라 동기나 정서 같은 요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의 발달 방향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정신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하는 것은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능지수 IQ의 평균은 20에서 24세 전후까지는 증가하지만 30에서 34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며 65세에서 69세 이후에는 급격히 하강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지능이 급격히 퇴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지능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성 지능은 하강 추세가 완만하고 64세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지각속도, 감각 운동 능력 같은 동작성 지능은 급속한 하강 추세를 보입니다. 자기중심성이란 대상이나 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 외에 타인의 입장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인지 능력이 퇴화되면서 사고가 점차로 자기중심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차별주의 같은 문화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데요. 이는 곧 노인의 자기중심성을 강화해주고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게 합니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성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후두 연골이 경화되어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후두의 근육이 약화되면 이에 따라 성대도 약해져서 점막의 변화가 생기고 음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성이 고음으로 변하며 성대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폭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상의 대화보다 음량이 크게 요구되는 노래나 연설을 할 때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말이 점점 느려지는데 이는 발음기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중추신경계의 퇴화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휘 능력 면에서는 비교적 감퇴가 적은데요. 어휘는 아동기에 점차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정신 능력에 비해서 감퇴 정도가 약합니다.